이번에 알아볼 도시는요. 해인사를 품고 있는 도시 합천군입니다. 합천군 소개 먼저 해주시면 어떤 곳인가요? 예, 뭐 합천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경상남도 서북부에 위치한 도시고요. 네. 해인사를 비롯해서 가야산 국립공원, 함병루 등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낙동강과 이제 인접해 있어서 산세가 험한 지역인데요. 네. 그래서 신라시대 때는 이제 백제와 신라군이 치열하게 싸웠던 대야성이 지금 여기 위치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또 이제 인구는 4만 명 정도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낙동강과 또 인접해 있고 또 산세가 험한 지역이라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해지는데 합천군 초계면으로 가면 좀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요. 사진 자료가 지금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 여기도 뭐 그 예. 코너 속의 코너 이런 역사 이야기인가요 혹시? 오랜만에 듣나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에서 다루긴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사진 자료가 있나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사진 자료가 없어서 그냥 설명으로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합천은 일단 이제 네. 낙동강의 지류입니다. 한강 유역에 지금 음. 형성된 그런 도시인데요. 산세가 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네네. 대부분이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합천에서 거의 유일한 평지였던 평지였던 지역은 합천댐이 들어서면서 수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산지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초계면으로 가면 분지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이제 이곳이 운석 충돌로 만들어진 거라는 설이 팽배했어요. 네. 근데 검증이 오랫동안 안 되오다가요. 네네. 2020년 겨울쯤 돼서야 기원전 12만 년 전에서 11만 년 사이에 운석의 충돌에서 생긴 분지다. 초계 분지가 그렇게 생겼다. 사진 자료가 나왔어요. 있네요. 아, 예. 와. 운석 준비해 네. 주셨네요. 진짜. 그럼 보니까 2020년이면 엄청 최근에 이게 지금 밝혀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과학 유튜버 분들이 요 초계 분지를 많이 찾아갔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저렇게 운석 충돌로 이렇게 만들어진 분지라고 예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멋지다. 근데 재밌는 게 합천군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예전부터 이곳이 이제 별이 떨어진 곳이다. 뭐 이런 설화가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선사시대 때 이게 운석이 충돌한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이런 이야기가 뭐 계속 전승됐을 리는 사실상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대충 모양을 보면 뭔가 별이 맞아요. 떨어진 것 뭔가 같은 느낌이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조들이 추측한 이야기인데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 예. 좋습니다. 혹시 가보셨어요? 아 저요? 네.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합천군은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뭐죠? 엄청 예쁜. 이건 댐. 합천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역이 밑에 있는 면 지역이 원래는 평지였어요. 근데 다 수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멋지네요. 예. 좀 재밌는 이야기 같은데 혹시 네. 기사님도 가보셨나요? 기사님? 저는 합천을 지나는 가봤습니다. 아, 합천이 이제 가보진 않고 지나. 네, 지나는 가봤. 합천에 진주하고 이제 대구 사이이기 때문에 지나가긴 좋아요. 네. 이게 보통 그 네. 합천이 어쨌든 그 사실은 진주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네. 여기가 경상도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가 경북 쪽과 좀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네. 여기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제 합천군은 좀 특이한 게 네네. 그 진안군 정도를 빼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군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다 보여지고요. 네. 대구 진주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확히 말하면 대구와는 700m 떨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진주시와는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을 거쳐야만 대구와 진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대구와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구 생활권으로 분류되긴 하지만은 대구와 특히 가까운 합천읍 쪽, 네. 합천읍 인근 이쪽은 확실하게 이제 대구권으로 분류되고요. 덕곡면을 포함한 동북권도 대구 생활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가야면과 야로면 같은 경우는 고령군 대가야읍 생활권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이제 가해면을 포함한 그 합천군 남부 같은 경우는요 진주시 생활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남부를 가로지르는 대구 합천 간 새 국도가 네네. 2019년에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도 사실상 지금 대구 생활권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합천군이라는 도시 자체가 대구 생활권으로 엮여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천군이 되게 다양한 생활권으로 나눠서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합천 갔었을 때 보니까 대구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합천에 있다가 저녁에 밥 먹으러는 대구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가까웠던 것 같고요. 또 합천하면 저는 또 해인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맞아요. 나는데 그렇죠. 엄청 유명하잖아요. 어떤 곳이 또 유명한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해인사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해인사 사진이 있네요. 예, 저게 이제 해인사입니다. 해인사 이야기 좀 말씀드리자면요. 스마트한데요. 해인사는 이제 대한민국 5대 사찰이죠. 그리고 맞아요. 한국 불교에서는 삼보 사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법, 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에 가장 으뜸되는 사찰이라고 해서 삼보 사찰 이렇게 불리는데요.
불교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진신사리를 간직하고 있는 통도사가 네. 불보를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불 쪽으로는 가장 뛰어난 절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수계사찰인 송광사가 승보, 그러니까 승을 많이 이렇게 네.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승 쪽으로는 송광사가 가장 이제 뛰어난 절이다라고 하고요. 음. 또 팔만대장경을 보유하고 있는 해인사가 법보, 와.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네. 법이죠. 그 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법보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이제 팔만대장경의 사진 보시다시피 지금 기록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여기가 유네스코 유산입니다. 그래서 음. 사진 촬영이 안 되고요. 육안으로는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신라시대 때 지어진 사찰이 바로 이제 해인사인데요. 고려시대 이후로도 고려실록과 조선왕조실록 사본을 보관하는 사찰로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기도 했습니다. 또 아찔한 일화가 또 하나 있었어요. 관련된 일화가 있나요? 그렇죠.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6.25 때 이제 이곳이 이제 미군에 의해서 폭격 대상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벌써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유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산세가 되게 험해서 음. 빨지산들이 숨기 좋다. 음.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여기가 이제 종교 대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보호 대상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 사실 한눈에 판 사이에 여기에 인민군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폭격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공군 김영환 준장이 미군이 폭격을 하라는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군 상부를 설득을 해서 폭격을 피할 수 있었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해인사는 김영환 장군 추모제를 지금 2002년부터 매년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국보와 문화재가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개가 있어요? 국보가 6점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해인사도 여기는 사적입니다. 해인사는 이제 명승사적으로 분류돼 있고요. 보물만 21점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경상남도 문화재는 25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6점, 네. 21점, 25점. 해인사에 있는 대다수 문 네.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뭐 목판, 석판, 탑 그리고 이제 건물들 전부 다 최소 경상남도 기념물에서 최대 국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근거지로 해서 이제 경남을 대표하는 가야산 국립공원. 여기서 바로 이제 가야산 국립공원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등산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경판 테마파크가 위치해 있었어요. 네네. 여기는 이제 사찰 음식점 그리고 이제 불교식 숙박업소 등이 불교식 즐비해 숙박업소 여기가 신선합니다. 근데 이제 네. 제가 여기 행사를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호객행위가 좀 심해요. 호객행위가 어떻게 심한가요? 막 오라고 하나요? 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들러라 와라 이렇게 옛날 하는 방식으로 길에서 호객.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여기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식당하고 숙박업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경쟁이 좀 치열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뭐 여기는 뭐 한번 들르신다고 하시면 숙박 걱정이나 음식 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이 밖에도 이제 합천군 안으로 좀 들어가 보면 철쭉하고 억새가 유명한 황매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나요? 유명하죠. 없습니다. 네. 사진이 없어서 이런 국립공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철쭉제를 했어요. 지금은 끝났고 철쭉제가. 네. 그리고 이제 대가야 시절 고분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옥전 고분군도 합천에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예. 유명한 곳이 엄청 많네요. 네. 또 그 합천하면 저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엄청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기입니다. 합천. 저기 가서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 옛날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가보셨어요 혹시? 저도 가봤는데요. 네네. 예. 제가 갔었을 때는 이제 그 호러 축제를 같이 했어요. 아 합천에. 호러 축제를 같이 했어요 저기서? 지금도 열리는지 모르겠는데 여름마다 여기서 호러 축제를 하거든요. 아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귀신 밤에. 등장을 하고 막 이렇게. 아 그렇죠. 여기는 이제 밤에 이렇게 하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저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그렇죠. 되게 분위기가 더 더해져가지고. 근데 근처가 되게 어두워요. 그래서 되게 맞아요. 좀 약간 오싹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어머. 저희 호러 테마파크가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호러 축제를 이렇게 여름마다 하고 있다는 거. 8월 달에 하거든요. 8월 달에 네. 참고해서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계속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가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 세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이제 개장했고요. 합천의 자랑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네. 태극기 휘날리며 외에도 이제 영화 암살, 밀정, 택시 운전사 써니 등 각종 이제 근현대 시대극의 주요 촬영지로 지금 현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드라마 각시탈 촬영지로 상당히 유명한데요. 각시탈이 이제 독립운동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 많아요. 각시탈이. 정말요? 그래서 일본인 네. 관광객들도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자주 오고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오히려 유명한 장면이 일장기를 이렇게 반으로 찢는 장면이 네네네네. 나오거든요. 각시탈이. 네. 그 장면이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좀 뭐랄까 이국적인 느낌 있잖아요. 네. 일본 창작물에서 일본 국기를 찢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컬트적인 매력을 어.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하여튼 각시탈 때문에 일본 관광객들이 입장 많이 오시고. 바뀌면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일본 예. 드라마에서 만약에 우리
나라 국기를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너무 싫은데요. 외국 어느 나라에서 그런 그러니까, 장면을 맞아요. 연출했다 해도 그렇죠. 어디 나라든 되게 맞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근데 뭐 글쎄요 드라마 팬들이셔서 그런가 좀 아무튼 좀 수용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일본 문화가 참 독특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밖에도 이제 계절 관광지가 좀 많은 곳인데요. 네. 홍유동 계곡, 매화산, 한병로, 환계폭포, 용문폭포 등의 여름철 관광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는 이제 합천의 신소양 체육공원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핑크뮬리를 많이 심어놨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와, 핑크뮬리도 많이 예쁘다. 심어놨고 핑크뮬리 외에도 이제 가을철 네. 꽃 같은 걸 좀 많이 심어놔서요. 여기가 이제 24시간 개장이거든요. 여기입니다. 네. 와, 그러면 합천에는 되게 여름에도 갈 곳이 많고 봄에도 많고 겨울에도 많고 사계절 내내 갈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이 특별하게 음. 유명하고 계곡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이 유명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저 핑크뮬리 네. 밭이 지금 굉장한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핑크뮬리가 맞아요. 이제 유해 식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네네네. 저렇게 핑크뮬리만 심으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핑크뮬리만 구역을 정해서 심는 거면 그게 상관이 없다고 해서 네. 뭐 핑크뮬리 보러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합천에 되게 많은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니까 조금 합천군의 특산물도 궁금해져요. 어떤 게 있는지.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은 이제 내륙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임업 관련한 특산물이나 축산 관련한 특산물이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특히 이제 네. 합천 돼지고기가 제주를 제외하고는 토종 돼지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하고요. 아, 그리고 정말요? 흑돼지도 기릅니다. 합천에서.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밖에도 가야산에서는 잣, 송이버섯, 서기, 산나물 등 각종 임업 특산물이 상당히 많이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가야산에서 난 밤을 활용해서 율피떡이란 떡을 지금 많이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대상으로 네.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진 있나요? 먹는 율 거에서는 있다. 이제 네, 사진 없는 걸로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축산 제품이 유명한 고장이기 때문에 합천 한우도 특산물로 많이 팔리고 있고요. 양파와 쌀같이 내륙 지방에서 생장에 유리한 작물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합천 저도 자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돼지고기가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다음에 한번 가면은 조금 몇 근이라도 이렇게 사오는 걸로 네,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천군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예. 합천군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뭐 이제 경남에 저희가 시군을 다 다루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 것 같나요? 아, 인구 감소. 네. 그렇죠. 경남 모든 시군이 지금 인구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네. 합천군은 굉장히 심각한 축에 속합니다. 오. 2015년에 4만 9천 명 정도가 인구로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올해 4월에는 4만 879명으로 거의 4만 명대가 무너질 정도로 네. 지금 인구 감소가 심각한 그런 지역이고요. 음. 저출생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인데 네네. 교통 조건 등 이유 때문에 농공단지 세 군데 외에는 지금 공단이 지금 1월달 산업단지나 제조업 기업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합천에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근데 이제 2020년 10월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네. 2020년 그해 8월 기준, 네네.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죠. 이때 합천군 내에 출생 신생아가 75명이다. 100명도 안 되는 100명도 안 75명이요.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현재는 당연히 상황이 더 심각할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고령화율도 더 올라갔을 것이고 그렇죠. 인구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2021년도에 합천에 이제 LNG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여기 지역에 이제 오래 살아온 주민들과 갈등 중재가 실패해서 사실상 지금 LNG 융복합 단지가 무산되는 듯한 그런 네. 모양새가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좀 여담이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뭐 일해공원 논란이 되게 유명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의 아호인 이제 일해를 공원 이름으로 써도 되느냐 네.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결국에는 갈등 중재가 안 됐죠 이것도. 그래서 계속 일회공원을 쓰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경남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뭐 결정이 되고 투표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성숙하다고 보여지는데 합천군이 아직까지 조금 그런 행정적 성숙함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그런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문제점 많이 알아봤는데요. 경남은 항상 다루지만 문제점이 어느 도시든 인구 감소가 없는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경남인으로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합천군 다루면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지금 창원도 네. 이제 100만 명이 곧 그쵸, 여름에 그쵸, 이제 네. 무너질 거다라는 예측이 있어서 사실 이게 어느 지역이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긴 하겠지만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면 네.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빠르게 이런 문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는 합천군 당선자 공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되셨죠? 신상범 당선인인가요? 예, 신성호 네. 당선인이신데 네. 거창군에서 다뤘었죠. 근데 이분이 제가 이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분이 공약
내신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뭐 우리가 매달 다뤘던 창원 성산이나 진해만큼 주목은 많이 안 받는 것 같은데 이분 공략이 제가 볼 때 경남에서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거창 다룰 때도 게 제가 있나요? 느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합천 공략도 좀 말씀드리면요. 합천군에 이제 대형 양수 발전소가 들어오거든요. 이게 조 단위로 사진 자료가 있나요? 예, 여기입니다. 이제 네. 이 지역에 이제 양수 발전소를 대규모로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고 조 단위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조단위. 대한민국 네. 대표하는 양수 발전소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라든가 뭐 지방에 있는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를 바탕으로 어떤 공략을 하셨냐면은 아리백 산업단지를 도입하겠다. 아리백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대선 최고 하두였죠. 토론 때 이제 아리백이 뭐냐 논쟁이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아리백은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통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제품을 아리백이라고 하고 네. EU에서는 이제 앞으로 아리백 제품만 받겠다라고 해서 아.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산업 모멘텀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네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리백 이야기하신 거는 저는 참신하다. 그리고 지금 여러 공단들이 아리백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면은 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함양하고 이제 울산 간 고속도로를 유치하겠다. 그리고 합천도 이 함양과 울산 간 고속도로를 잘 잇는 그런 교통망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울산에서 발생하는 뭐 현대차 관련 협력 기업을 합천과 함양 지역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보이셨고요. 네. 그밖에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당선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제 뭐 제조업 기업 육성하겠다 이런 유의 아주 뻔한 공약 말고도 스타트업 육성하겠다.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정주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공동주택과 공동 차량을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공동주택과 공동 제가 볼 때 차량. 네.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이제 창업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겠다. 제가 맨날 이제 기금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디 가서. 근데 이제 기금을 조성하면은 뭐 자유롭게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 세비를 일정 부분 축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기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잘 조성되거든요. 근데 이 기금을 잘 활용을 안 하세요 당선인들께서. 근데 제가 볼 때 기금 조성하시겠다는 거는 경남에 있는 다른 당선인들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공약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이 밖에도 이제 공공 키즈 카페를 만들겠다, 방과후 돌봄을 확대하겠다. 그 실질적인 공약이 이런 것들이 다. 이분이 과거 그런 이제 것 같네요. 문체위 간사도 네. 하시고 이래가지고 약간 좀 문화에 가까운 그런 문화와 가깝고 그리고 뭐 실제 서민들의 삶에 가까운 그런 공약을 좀 잘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세심한 공약을 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합천에 잘 이뤄서 합천이 앞으로 성장하는 도시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 공약이 예. 좀 잘 지켜진다면 여기는 인구가 다시 또 늘어나고 그럴 수도 회복되지 있겠네요.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대구권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근처로 만약에 놀러 간다고 하면 대구권으로 놀러 가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경남은 지금 사실은 전 지역이 지금 제조업이 난항이다라고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경남에 있는 주민분들 중에 양수 발전소나 아니면 뭐 그렇죠. 아리백 관련한 뭐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걸 보고 이주할 수 있는 분들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거창 외에 다른 지역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네. 만약에 여기로 이주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주 패키지 지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군수님이 군정 차원에서 좀 많이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뒤따라준다 하면은 합천도 앞으로 인구 반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